새벽 5시 서울의 대형 종합병원. 아직 캄캄한 복도를 한 노인의 발소리가 채웁니다. 빗자루를 든 손길이 바닥을 쓸고 그 뒤로 기다란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백은정, 74세 병원 청소부입니다. 은정은 복도 끝에서 끝까지 꼼꼼하게 쓸어냅니다. 특히 수술실 앞은 몇 번이고 닦아냅니다. 그녀의 눈빛이 수술실 문에 멈춥니다. 무언가 그리워하는 듯한, 또 무언가 두려워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 그 쪼글쪼글한 얼굴에 스칩니다. 아침 7시, 병원이 깨어납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간호사들이 차트를 들고 복도를 가로지릅니다. 은정은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걸레질을 이어갑니다. 아, 또 그 할머니. 제발 수술실 근처에서 얼쩡대지 마세요. 간호사 한 명이 지나가며 던진 말에 은정은 고개만 숙입니다. 대답 없이 묵묵히 걸레질만 계속하죠. 쓸고 닦고 또 쓸고 또 닦고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아, 저분 진짜 오래 다니시네. 하루 종일 복도에 붙어 있잖아. 레지던트들이 은정을 지나치며 수군거립니다. 그들의 눈에 은정은 그저 나이 많은 청소부 할머니일 뿐입니다. 누구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죠. 그러나 은정은 그들의 대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의학 용어가 오갈 때면 귀를 기울이고 응급 상황을 알리는 방송이 나올 때면 손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웁니다. 3번 수술실 준비하세요. 급성 대동맥류 파열 환자 곧 도착합니다. 방송이 울리자 은정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수술실 쪽을 바라봅니다. 뭐 하세요, 할머니? 여기 곧 수술 환자 지나갑니다. 간호사가 은정을 밀어냅니다.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카트를 밀며 비켜섭니다. 저녁이 되고 병원은 조용해집니다. 은정은 라커룸에서 청소 유니폼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백은정 교수님, 첫 심장 이식 수술 성공을 축하합니다. 마이너스 1998년 의국 1동. 은정은 시계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다시 소매 속으로 감춥니다. 그리고 소박한 저녁 도시락을 꺼내 먹습니다. 병원 구내식당 한쪽, 혼자만의 자리에서요. 멀리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왁자지껄 웃으며 식사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선생님, 오늘 3번 수술 보셨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김 교수님 손놀림이 정말. 은정은 그 대화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쉽니다. 수술복 냄새, 소독약 냄새, 메스를 쥐었던 그 감각.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거리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녀의 생각은 3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렸던 그때, 모두가 그녀를 백교수라 불렀던 그때, 자신의 손끝에 생명이 달려 있었던 그때로요. 비가 내리는 밤, 병원 응급실은 평소보다 더 분주합니다. 빗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뒤섞입니다. 백은정은 늦은 시간까지 남아 응급실 근처 복도를 닦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들보다 일찍 와서 남들보다 늦게 퇴근합니다. 마치 이 병원을 떠나기 싫은 것처럼요. 할머니, 이제 그만 퇴근하세요. 저희가 마무리할게요. 청소 담당 직원이 다가와 말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그때 응급실 입구가 요란하게 열립니다. 구급대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환자를 실은 들것을 밀고 들어옵니다. 30대 남성, 교통사고 환자, 다중충돌사고로 흉부 관통상, 혈압 85, 산소 포화도 80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달려듭니다. 응급의학과 레지던트인 박지훈이 앞장서서 환자를 살핍니다. 빨리 이동해요. 흉부 엑스레이 준비하고 혈액 12유닛 준비, CT도 예약해요. 은정은 벽 쪽으로 비켜서며 상황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눈은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가슴 부위에서 흘러나오는 피의 색과 상태를 주시합니다. 저기요, 청소하실 때가 아닌데요. 비켜주세요. 한 간호사가 은정을 밀어냅니다. 은정은 물러서지만 시선은 여전히 환자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무언가 심각한 것이 보입니다. 동맥이 찢어졌어. 은정이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응급실은 더욱 혼란스러워집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레지던트 지훈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힙니다. 주치의 아직 안 오셨어요? 환자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외칩니다. 지훈은 초조한 표정으로 응급처치를 이어갑니다. 주도로가 사고로 막혔대요. 교수님, 최소 20분은 걸릴 거래요. 또 다른 레지던트가 전화를 끊으며 말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이러다 환자 잃어요. 일단 내가 시도해 볼게요. 흉관 삽입 준비해 주세요. 지훈이 결심한 듯 말합니다. 그는 환자의 가슴에 메스를 들이댑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레지던트에게 이런 중증 외상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그녀의 오랜 경험으로는 환자의 상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접근법이 위험하다는 것도요. 아니에요. 거기 아니에요. 은정이 다시 중얼거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도 그녀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훈이 흉관을 삽입하자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심전도의 삐소리가 날카로워지고 산소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뭐야? 왜 이래? 지훈이 당황하며 외칩니다. 그는 흉관을 통해 피를 빼내려 했지만 예상과 달리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박 선생님, 환자 심장이 멈췄어요. 간호사의 다급한 외침이 응급실을 가득 채웁니다. 모니터에는 평평한 선만이 남아 있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에피네프린 1mg 정맥 주사. 지훈이 소리칩니다. 모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다른 이는 약물을 준비합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불안해합니다. 폐동맥이에요. 뒤쪽이 찢어졌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지훈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는 잠시 은정을 쳐다보지만 곧 다시 환자에게 집중합니다. 제세동, 모두 물러서세요. 충격이 가해지지만 환자의 심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여전히 반응이 없습니다. 누가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이대로면. 지훈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말합니다. 모든 의료진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때 은정이 조용히 앞으로 나섭니다. 그 상태론 안 돼요. 폐동맥, 뒤쪽이 찢어졌어요. 백은정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했습니다. 갑작스런 개입에 응급실 전체가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모든 시선이 청소부 할머니에게 쏠립니다. 박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불쾌함이 뒤섞여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청소부가 뭐라는 거야? 지훈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습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은정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은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심막 눌러야 해요. 져주세요. 제가 해볼게요. 은정의 말에 응급실이 술렁입니다. 간호사 한 명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댑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심정지 상태가 3분 넘게 지속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생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할머니, 여기서 나가주세요. 지금 환자가 위급한 상황이라고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은정은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움츠러든 청소부가 아닌 무언가 단단한 결의가 담긴 눈빛입니다. 죽게 놔둘 거예요? 저 환자는 심막 압전이에요. 폐동맥 손상으로 심장이 압박받고 있어요. 지금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못 살려요. 은정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지훈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다른 의료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여전히 심장은 멈춰 있습니다. 그때 수술실 간호사인 윤세영이 입을 엽니다.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환자는 이미. 세영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은정은 세면대로 다가가 손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고 능숙합니다. 의사들이 수술 전 손을 씻는 방식 그대로입니다. 장갑 주세요. 메스도요. 은정이 명령하듯 말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고개를 숙인 청소부가 아닌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는 지휘자 같습니다. 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장갑을 건넵니다. 다른 의료진들이 만류하려 하지만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환자를 살릴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이러다 환자 돌아가면 누가 책임져요? 지훈이 소리칩니다. 그러나 은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메스를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뒤 눈을 뜹니다. 30년 전
나 여기서 심장 수술했던 사람입니다. 은정의 말에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메스가 환자의 가슴에 정확하게 내려앉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절개선을 만들고 조심스럽게 흉부를 열어갑니다. 그녀의 동작에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수천 번은 해본 듯한 숙련된 움직임입니다. 흡인기 주세요. 은정이 말하자 세영이 재빨리 흡인기를 건넵니다. 다른 의료진들은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지켜볼 뿐입니다. 은정의 손이 환자의 가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녀는 심장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여기 있네요. 심막에 피가 차서 심장이 압박받고 있어요. 폐동맥 후벽이 찢어졌어요. 은정이 중얼거립니다. 그녀는 심막을 조심스럽게 열고 고인 피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봉합사 5호. 세영이 재빨리 봉합사를 준비합니다. 은정은 꿰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습니다. 정확한 스티치로 찢어진 혈관을 봉합해 나갑니다. 환자 상태는? 은정이 물으며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지훈이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아직 활동 없어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봉합을 마치고 심막의 피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심장을 직접 손으로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제세동기 준비하세요. 200줄. 은정의 손가락이 심장을 부드럽게 쥐었다 폈다 반복합니다. 직접 심장 마사지를 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한 표정입니다. 제세동기 준비됐습니다. 세영이 말합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손을 뗍니다. 제세동. 전기 충격이 환자의 심장을 관통합니다.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미세한 파동이 나타납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지훈이 놀란 목소리로 외칩니다. 모니터에는 점점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마무리 작업을 이어갑니다. 봉합사로 환자의 흉부를 임시로 봉합하고 드레싱을 마칩니다. 수술실로 옮겨요. 흉부외과 전문의에게 상황 설명하고 정밀 수술 준비하세요. 은정이 담담하게 말합니다. 그녀는 탈진한 듯 한숨을 내쉬지만 그 눈빛은 생기가 넘칩니다. 마치 오랜 갈증을 해소한 사람처럼요. 의료진들은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은정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서 놀라움은 경외심으로 바뀌어갑니다. 대체 누구시죠?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은 장갑을 벗으며 답합니다. 그냥 오래전 의사였던 사람이에요. 그때 병원 응급실 문이 열리며 흉부외과 주치의가 급히 들어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수술 준비는? 주치의의 말이 중간에 끊깁니다. 그는 수술이 이미 진행된 환자와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은정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누가 여길? 주치의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외칩니다.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선생님, 살렸어요. 저 할머니가. 주치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봅니다. 은정은 조용히 혈압 상태를 확인하며 말합니다. 폐동맥 후벽 파열이었습니다. 1차 봉합해놨고 심막 압전 해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수술 필요합니다. 혈전 형성 가능성도 있고요. 은정의 전문적인 설명에 주치의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그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확한 진단이네요. 바로 수술실로 옮기겠습니다. 환자를 수술실로 이송하는 동안 응급실은 이상한 침묵에 휩싸입니다. 은정은 조용히 피 묻은 가운을 벗고 다시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치 방금 있었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요. 세영이 은정에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정말 놀라웠어요. 어떻게 그런 정확한 진단을. 은정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듭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그냥 몸이 기억하나 봐요. 지훈도 은정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처음에 은정을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운 듯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만 있었다면 환자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나서지 않았겠지. 모두의 역할이 있는 법이야.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봅니다. 잠시만요. 혹시 백은정 교수님 아니세요? 그 말에 응급실이 다시 조용해집니다. 지훈이 놀란 표정으로 간호사를 바라봅니다. 백은정, 그 전설적인 흉부외과 의사. 30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에 성공했던.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어머니가 의대생이었을 때 백 교수님 강의를 들었대요. 사진으로 봤는데 닮으셨어요. 모든 시선이 다시 은정에게 쏠립니다. 은정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합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빗자루를 집어들고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 혹시 백은정? 누군가 속삭입니다. 그 순간 병원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병원장인 최상우가 급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다고? 청소부가 수술을 했다고? 상우의 목소리는 날카롭습니다. 그는 응급실에 들어서자마자 은정을 노려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는 은정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백은정 교수님. 은정은 고개를 들어 상우와 눈을 마주칩니다. 둘 사이에 이상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상우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어딘가 죄책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립니다. 성공적인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의 모니터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마치 생명의 북소리 같습니다. 백은정은 중환자실 문 앞에 서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병원장 최상우가 은정에게 다가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합니다. 처음에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합니다. 백은정 선생님이 맞군요. 전설의 흉부의 과장. 상우의 목소리는 예상치 못하게 공손합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은정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오랜만이군요. 최 원장님, 많이 늙으셨네요. 은정의 말에 상우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주위에 있던 의료진들은 놀란 표정으로 둘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상우가 한숨을 내쉽니다. 왜 이렇게 사라지셨어요? 모두가 찾았습니다. 학회에서도 병원에서도. 은정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칩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순간 은정의 기억이 2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수술실에서 뛰쳐나와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던 그 순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희귀 질환 진단을 받았던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살린 많은 생명들,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지키지 못했죠. 은정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상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청소부로 일하다니. 선생님 같은 분이. 은정은 빙그레 웃습니다. 무슨 일이든 의미를 두면 가치 있는 일이 되는 법이죠. 저는 여전히 이 병원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떠날 수 없었어요. 박지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더라면. 은정은 지훈을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배움은 끝이 없어요. 나도 처음엔 실수투성이었답니다. 간호사 윤세영이 은정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넵니다. 그녀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백은정 교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의사였는지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은정은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병원 복도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나이든 청소부가 아닌 존경받는 의사 백은정이 서 있습니다. 상우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다시 의사로 돌아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병원에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면허가 만료됐고 무엇보다 이젠 이 모습이 익숙해졌어요. 상우는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부터는 청소부로 일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예자문의 자리라도. 은정이 손을 들어 상우의 말을 막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 일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상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은정은 마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자리를 뜨려 합니다.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나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식도 회복 중이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말에 은정의 눈에 안도의 빛이 스칩니다. 그녀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다른 복도로 향합니다. 상우와 지훈, 세영은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놀라운 분이야. 지훈이 중얼거립니다. 세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곁에 계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상우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은정이 사라진 복도를 바라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입니다. 존경, 미안함, 그리고 어떤 결심 같은 것이. 그날 병원은 조용한 술렁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부 할머니가 기적적인 수술을 했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은정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의 한쪽 구석, 청소도구 보관실에서 백은정은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그녀를 찾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에는 사직서를 들고 있습니다. 깨끗한 종이에 정갈한 글씨로 사직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역시 여기 계셨군요. 병원장 최상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봅니다. 상우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 옆에 앉습니다. 다들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그 환자의 가족들이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대요. 은정은 미소 짓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피로가 감춰져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상우는 은정의 손에 들린 사직서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만두실 건가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났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상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정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오랜 시간 봉인해두었던 기억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수술 중이라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죠. 은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그 직후 아들이 희귀신경질환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로서, 엄마로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죠. 상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은정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신 건가요? 은정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포기가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죠. 아들을 돌보기 위해, 그리고 의사로서의 무게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어요. 매일 다른 이들의 생명은 구하면서 정작 내 가족은 지키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그녀의 말이 목 안에서 맴돕니다. 상우는 은정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습니다. 아드님은, 지금은. 은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12해 전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엄마 곁을 떠나기 싫다며. 마지막까지 웃었던 아이였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깔립니다. 상우의 눈에 맺힌 눈물이 은정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 후로 저는 이미 의사가 아니었어요. 다만 병원을 떠날 수는 없었죠. 이곳이 제 남편과 아들의 마지막 기억이 있는 곳이니까요. 상우는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래서 청소부로.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그저 이 병원의 일부로 남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환자들 곁에 있고 싶었고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지훈과 윤세영이 들어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만 환자 가족분들이 꼭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은정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사직서를 꾹 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할 일은 끝났어요. 내가 할 일은 끝났어. 그녀의 말에 지훈이 다가옵니다. 선생님, 저희에게는 아직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제 부족함을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께 배울 것이 너무 많아요. 세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건 정말 큰 행운입니다. 은정은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어립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섭니다. 나는 이제 여기까지야. 내가 할 일은 끝났어. 그녀는 사직서를 상우에게 건넵니다. 상우는 한동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것을 받아듭니다. 은정은 조용히 방을 나서려 합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백 선생님, 백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발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은정은 걸음을 멈춥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구해낸 환자의 형, 김우진입니다. 그는 병원 복도를 헤매며 은정을 찾고 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는 병원 복도.
백은정은 환자의 형 김우진을 마주하고 서 있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는 은정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동생, 살려주셔서. 우진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억누르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일어나세요. 그러지 마세요. 은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어 은정을 바라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동생은 죽었습니다. 의사들도 포기했을 때 청소부 할머니가 나타나 기적을 만들었다고요. 은정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합니다.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일어섭니다. 운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백은정 교수님이시죠? 병원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흉부외과 의사셨다고. 은정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사라지고 싶었을 뿐인데. 그건 너무 오래전 이야기예요. 이제는 우진이 은정의 말을 자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동생이 깨어났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첫마디가 나를 살린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였어요. 은정의 눈에 미세한 떨림이 감지됩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낡은 사진 한 장입니다. 이게 25해 전 선생님께서 우리 어머니 수술해 주셨을 때 사진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성 환자가 웃으며 서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은정의 마음을 적십니다. 김미자 씨. 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예요. 선생님께서 기억하고 계셨군요.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집니다. 어머니는, 지금은. 우진은 미소 짓습니다. 건강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남매를 다 키우셨고 지금은 손주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은정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은정과 우진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우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봅니다. 우리 동생이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번만 뵐 수 있을까요? 은정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우진을 따라 중환자실로 향합니다. 병원장 최상우와 박지훈, 윤세영도 그들을 따라갑니다. 중환자실에 도착한 은정은 잠시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사직서가 쥐어져 있습니다. 상우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아직 결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길. 은정은 깊은 숨을 내쉽니다. 그리고 중환자실 문을 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는 창백한 얼굴이지만 눈은 또렷합니다. 그는 은정을 보자 미소를 짓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갑니다. 괜찮으세요? 통증은요? 은정이 의사처럼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환자는 약하게 웃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선생님이 살려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부. 아니, 백은정 교수님이라고. 은정은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모니터를 확인합니다. 그 모습은 30년 전 병실을 돌던 그녀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잘 회복될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그녀의 말에 환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형 우진도 감격에 겨워 눈물을 닦습니다. 선생님, 제발 병원을 떠나지 마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환자의 말에 은정은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쥐어진 사직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습니다. 중환자실을 나온 은정은 병원 복도에 늘어선 많은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환자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사의 빛이 어려 있습니다. 은정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 그때 병원 입구에서 한 노인이 걸어옵니다. 은퇴한 흉부외과 교수 송태훈입니다. 그는 은정을 발견하고 다급히 다가옵니다. 은정아, 정말 너였구나. 태훈의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TV 뉴스에서 기적적인 수술을 한 청소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것입니다. 태훈 선배. 은정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태훈은 그녀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넌 아직도 사람을 살리고 있구나. 그의 말에 은정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합니다.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그녀는 태훈의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흐느낍니다. 한 달 후 서울 대형 종합병원 로비.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작은 행사가 열립니다. 병원장 최상우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직함도 특별한 지위도 없지만 그 누구보다 환자를 생각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긴 분. 백은정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은정은 수줍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단정한 평상복 차림입니다. 상우는 작은 액자를 들어 보입니다. 그 안에는 은정의 손 사진과 함께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손, 그러나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살려낸 손. 이 작은 기념패를 우리 병원 로비에 영구히 전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백은정 선생님께서 우리 병원의 명예자문의로 취임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은정은 놀란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봅니다. 그녀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청소도 계속 하실 수 있습니다. 상우가 은정에게 귓속말로 말합니다. 은정은 안도의 표정을 짓고 미소 짓습니다. 선생님은 우리 병원의 진짜 명의입니다. 직함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의술과 환자를 향한 사랑으로 생명을 구하는 분이죠. 상우의 말에 모인 사람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은정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녀의 겸손한 모습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병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환자들 곁에 있겠습니다. 비록 메스를 들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은정의 말에 박지훈이 앞으로 나섭니다. 선생님, 앞으로 저희가 많이 배우겠습니다. 특히 저는 선생님의 그 경험과 지혜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습니다. 지훈의 말에 윤세영과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정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집니다. 은정은 조용히 병원 복도를 걷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 공손히 인사를 건넵니다. 백 선생님이라 부르며요. 그러나 은정은 여전히 아침 일찍 출근해 병원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녀만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젊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녀를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시간이죠. 어느 날 아침, 은정이 수술실 근처 복도를 닦고 있을 때 신입 간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물어볼 게 있어서요. 은정은 빗자루를 세우고 미소 지으며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래, 말해보렴. 심장 수술에서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때 어떤 징후를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까요? 은정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합니다.
심장은 말이 없어도 많은 이야기를 해. 색깔의 변화, 리듬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직감. 오랜 시간 심장과 대화하다 보면 몸이 기억하는 거야. 신입 간호사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이며 은정의 말을 새깁니다. 몸이 기억한다고요? 은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생명을 다뤘던 손은 잊지 않아.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을 잊지 않는 것처럼. 은정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봅니다. 주름지고 노쇠해진 손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구했던 경험과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도 언젠가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신입 간호사의 말에 은정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넌 이미 좋은 길을 걷고 있어. 중요한 건 직함이나 명성이 아니라 환자를 향한 진심이니까. 간호사는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은정을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납니다. 은정은 다시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쓸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청소부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모두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후, 병원 카페테리아. 은정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박지훈과 윤세영, 그리고 몇몇 젊은 의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 케이스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훈이 말을 꺼냅니다. 은정은 귀 기울여 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은정의 조언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듣습니다. 의학 서적에는 나오지 않는 경험에서 나온 지혜네요. 한 젊은 의사가 감탄합니다. 은정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책만으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많아. 환자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책이니까. 대화를 나누던 중 병원장 최상우가 다가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번에 선생님께서 살리신 환자가 오늘 퇴원합니다. 완전히 회복되셨대요. 은정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가서 뵐 수 있을까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은정은 병실로 향합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환자와 그의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형 우진이 은정을 발견하고 반갑게 다가옵니다. 선생님, 잘 오셨어요. 오늘 동생이 퇴원합니다.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은정은 수줍게 미소 짓습니다. 환자는 휠체어에 앉아 있지만 얼굴은 건강한 빛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은정을 보자 밝게 웃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두 번째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요. 은정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잘 회복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환자는 갑자기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선생님께 드릴 게 있어요.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쓴 편지예요. 꼭 읽어주세요. 은정은 감사히 봉투를 받습니다. 환자와 그의 가족이 병원을 떠난 후 은정은 조용히 봉투를 엽니다.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작은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사진에는 환자와 그의 가족, 그리고 환자의 어머니가 함께 찍힌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백은정 선생님께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천사가 있다고. 그 천사가 바로 선생님이었네요. 제 생명을 구해주신 은인,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은인. 저희 가족은 영원히 선생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잠시 눈을 감습니다.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의사로서의 보람과 자부심이 다시 그녀의 가슴을 채웁니다. 며칠 후 병원 로비에 새로운 전시가 생겼습니다. 생명을 살린 손들이라는 제목의 작은 전시회입니다. 그 중앙에는 은정의 손 사진과 함께 그녀의 이야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손, 그러나 누구보다 많은 생명을 살려낸 손. 백은정 선생님의 이야기. 사람들이 전시를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환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희망을 얻고 의료진들은 초심을 되새깁니다. 은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녀의 곁에는 송태훈이 서 있습니다. 너의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구나. 태훈이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은정도 미소로 답합니다. 그저 내 일을 했을 뿐인데. 태훈은 고개를 젓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모습을 보여준 거야. 직함이나 명성이 아닌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의사의 본질이지. 은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은 나란히 병원 정원으로 걸어갑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 태훈이 물어봅니다. 은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합니다. 여전히 청소도 할 거예요. 그게 내 일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젊은 의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조언도 함께 나누려고요. 태훈이 미소 짓습니다. 내가 있어 이 병원이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병원 앞마당, 벤치에 앉은 은정은 가을 하늘을 바라봅니다. 파란 하늘 아래 그녀는 평온함을 느낍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정체, 그리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의사로서의 자부심이 이제는 다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백은정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5시 병원 청소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청소하는 복도에는 존경의 눈빛을 보내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백은정, 청소부 할머니가 그날 생명을 살린 진정한 이유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조용히 묵묵히 살아온 누군가의 희생 덕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름 없이 청소를 하셨고 어떤 분은 꿈을 내려놓고 가족을 지키셨죠. 그런 세월이 쌓여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70, 80년대 고단한 시절을 버텨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삶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따뜻함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좋으셨던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나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